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어제 1800을 이탈했던 지수는 하루 만에 1% 이상 오르면서 1830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3% 넘게 반등을 시도하면서 오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어제 시가 부분 1820포인트 출발하며 어제 낙폭을 회복하며 시작한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장중에 1830포인트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선현물 동반 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2,4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700억 원 정도 그리고 선물 또한 2,600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3,70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차익 실현 나서면서 개인만 3천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업종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주가 상승하면서 오늘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지수는 어제보다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82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10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 낙폭을 반 정도 회복한 470선 후반에 있는데요. 하지만 480선 위로도 쉽게는 오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6일 만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1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장중에 매도로 돌아선 개인 쪽에서는 80억 원,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팔면서 40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수는 1% 이상 오르면서 47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하겠습니다. 환율은 5일째 내리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에 더블딥은 없을 것이란 전망에 더해서 미국의 주택 경기가 개선되면서 하락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1138원에 출발해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1140원대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4원 10전 내렸고요. 1138원 5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꾸려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욕 증시 이틀째 올랐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인플레 압력은 없다고 밝히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2% 가까이 오릅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벤 버냉키 의장이 어제하고 오늘 새벽까지 두 번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상원에서, 한 번은 또 하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저께 벤 버냉키 의장의 그 느낌과 오늘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요. 어저께는 약간 그 시장이 경제의 비관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공통점으로 본다면 지표가 악재가 나온다든가 시장이 더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는 공통적인 거고요. 다른 점은 어제는 비관론, 오늘은 인플레이션 2% 이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블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2% 이하로 내려오게 된 계기는 이제 원유 가격이 그만큼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2% 이하는 매우 시장이 중요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20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 2% 밑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20위도 금리 인하를 했고 중국도 금리 인하를 했죠. 그 얘기는 돈을 유동성을 더 풀어줘도 지금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오늘 벤 버냉키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2% 이하라고 얘기하면서 더블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3차 양적 완화를 해도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시그널이죠. 근데 원유 가격 영향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는데 지금 원유 가격이 또 올라가려고 폼을 재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 FRB 쪽에서는 3차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 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시장은 3차 양적 완화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작용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6월 주택 착공 건수 증가해서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또한 주요 뉴스고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분기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도 또한 상당히 시장에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저께 벤 버냉키 의장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죠. 미 경제가 침체기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장이 더블 딥으로 가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시황을 해드렸는데 어저께 장은 좀 가짜입니다 라고 어저께 말씀드렸고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는 모습을 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지수는 거의 한 약보합이나 강보합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저께 공포를 주고 난 다음에 오늘 그 하락부를 다 되돌리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참 시장은 특이합니다. 그러나 어저께 우리가 확인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막판에 매수로 전환했다는 거죠. 결국 주가는 끌어내렸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위로 선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외국인 선물에서 2,350개 사고 있습니다. 어저께 누적 순매도가 거의 3만 개 육박했는데 지금 2만 3천 개 밑으로 내려왔죠. 그렇다면 오늘 2, 3천 개 정도만 더 환매를 해준다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인과 기관의 오늘 선물의 매수가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외인은 78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2,5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죠. 개인만 3,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매수가 3,8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주체별 모습을 보면 개인은 전부 매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금융업 쪽에서만 7,400억, 건설업에서 한 4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전기전자에서 1,700억을 매도, 그다음 화학에서 550억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은 78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전기전자에서 780억을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업 쪽에서 한 60억 정도, 금융에서 17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500억을 사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사는 게 전기전자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 중에서 거의 500억 정도를 사주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위부터 뭐 4위 대부분 종목 상승이고요. 삼성전자 3.6%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된 것은 영국 법원에서 애플을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도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애플 홈페이지에 삼성전자의 특허 도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공지를 6개월 하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이 됐고 삼성전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재미난 것은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 외국인 선물 매도를 강하게 했는데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전부터 상승하면서부터는 외국인도 선물 환매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시장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그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그 금융주가 좀 약세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강세였던 SK텔레콤이 좀 하락세. 그 정도가 아마 하락 정도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현대모비스가 4.7% 정도 상승, 금호타이어가 3.6%, 두산중공업이 한 5% 정도 상승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 1827포인트,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의 수급선 값인 1827포인트 안착해서 끝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는 지금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두 개 다 쌍끌이 매수라고 그러는데요. 기관이 어저께 받아준 물량을 털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기관이 저게 환매가 들어와서 외국인도 어쩔 수 없이 더 환매를 해주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고 물량으로는 현재 2,500개 매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2,000개, 3,000개 정도 추가로 매수가 들어온다면 시장의 하락은 끝이 났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오늘 인포트 투자자문 정동웅 전문가, YG인베스트 신규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통화 또한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대화 나누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3번으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바로 종목 상담 해볼게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기아차요. 네, 저희 기아차 한 종목 봐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기아차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볼게요. 네, 74,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네, 74,000원의 비중이 30%, 오늘 2%, 3% 가까이 오르면서 매수가 회복했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보유할지 이 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유 기간은 관계없고요. 네, 제가 매도가를 8만 원 예상하고 있거든요. 8만 원 정도요. 네네. 8만 원 정도 목표가 적당한 목표- 설정인지 한번 옆에 계신 전문가와 살펴보기 전에요.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에게 네. 기아차 한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74,0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이 30%, 나머지 70% 현금 보유 중이십니다. 자, 이 기아차 한 종목 옆에 계신 신규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기아차 사셔갖고 지금 이제 오늘 수익 구간으로 좀 접어 드셨는데요. 지금 기아차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기아차를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얼마 정도 보유할 생각이신가요? 보유 기간은 관계없고요. 네. 제가 목표가가 8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선은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게 아무래도 이제 뭐 물론 8만 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종목군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기아차가 상당히 느린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기간을 무한대로 잡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차 군단, 자동차와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외국인도 사주고 있지만 기관이 장중에 매수가 확대되는 모습 보이면서 지수에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전차 군단, 즉 그동안 좀 많이 수급이 안 좋았던 그리고 많이 어느 정도 빠졌던 전차 군단 쪽에서 단기 상승은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에 무게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을 무기한적으로 잡고 이 기아차를 좀 매매하기에는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뭐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아마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물론 뭐 긍정적인 뉴스이지만은 이러한 성장성이 과연 얼마만큼 계속 될지 물론 성장은 하겠지만은 그 성장률이 얼마만큼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우선은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이제 불안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큰 신차 효과를 지금 현대기아차가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반적으로 이 가격적인 경쟁력을 토대로 해서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는 모습 보였는데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가격적인 측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수 시장에 있어서 침체기가 혹시라도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품질도 물론 개선되었지만은 가격적인 측면이 다른 자동차와 확실하게 좀 많이 쌌기 때문에 많이 팔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해외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무조건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 왔을 때는 좀 수익 실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수정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8만 원대까지는 물론 정고점 부분입니다. 급락이 시작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약간의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 그 가격대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7만 5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안정화된 투자 전략으로서는 약 한 7만 8천 원대
때문에 올라왔을 때에는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라인이 이제는 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기아차 10만 원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은 8만 원대에서 올해 계속적으로 좀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8만 원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한 7만 8천 원 정도 분할 매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기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한 달 정도로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고 이제 다시 한번 현대기아차가 세계 시장에서 재도약하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정체되냐 조금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좀 생각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떻게 충분한 도움 되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하신 8만 원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우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 들어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7232번님. 매수하신 가격은 17만 8천 원입니다. 비중이 15%. 이분은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네. 참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에 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플랜트, 뭐 민간 주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잘 나가는 건설 사업은 이제 플랜트가 맞습니다. 플랜트의 강점을 가진 기업인 만큼 수주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해외 수주 목표가 한 12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상반기까지 한 47억 달러만 수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반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서 지금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데, 80억 달러를 하반기에 거의 확실한 수주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남아있는 게 정확히 이제 86억 달러 정도가 남아있는데, 86억 달러는 하반기에 확실한 수주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주 모멘텀이 살아나고, 지금 2분기 실적을 잠깐 살펴보시면 2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을 잠깐 보시면은, 예, 연결로 해서 매출액이 3조 1천억 정도입니다. 3조가 넘는데, 순이익을 보시면은 뭐 영업이익이 2천억, 그리고 순이익이 1,400억인데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많이 늘었지만 지금 네. 이익 부분에서 많이 감소하는데, 이 이익 부분이 많이 감소하는 이유가 450억 정도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소한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원가 비율, 즉 이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마진율이 개선되느냐가 참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오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는 예전에 뭐 28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때 뭐 마진율이 이익률이 좀 훼손됐지만 그거는 일시적 비용 처리로 인해서 훼손된 거기 때문에 3, 4분기까지 충분히 들고 가신다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바닥에서 탈피해서 충분히 20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28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전처럼 경기가 호황기가 왔을 때 삼성 네. 엔지니어링이 28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대외 경제가 안 좋으면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지금 상황에서는 가기 힘들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제 조건을 깔면은, 현재 상황에서 이제 대외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서서히 반등을 한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충분히 21만 원, 22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또 한 번 하락한다 그러면 14만 원 부근에서는 네. 지금 한 15% 정도 비중을 들고 계신데, 5% 이상 추가 매수를 하셔서 14만 원까지 온다면은 5% 네. 이상 추가 매수를 하셔서 20만 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고, 만약에 14만 원까지 안 내려온다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21만 원, 22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상하셨던 목표가가 전고점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 3, 4분기까지 꾸준히 들고 가신다면 21만 원에서 22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14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들어왔네요. 이 종목은 2363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31,580원, 비중이 20%, 매도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지금 시점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부탁합니다 하십니다.
네, 우선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조금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 성장성과 품목 허가 등 뭐 긍정적인 요인 많지만 주가는 그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만큼 성장성은 누구나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은 그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만 실적 모멘텀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장에서 의문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바이오 관련주들 큰 그림에 있어서는 제약업종보다는 지금 상승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동아제약이라든가 녹시자 같은 종목군들 저평가 메리트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러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저평가, 그리고 즉 많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이 제약업종 쪽에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더 쏠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비슷한 업종이지만은 확실하게 지금 다른 행보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3만 원 라인에 대한 저항 라인이 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깨하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측면, 즉 예전과 2011년도 계속적으로 횡보를 보였던 그런 거래량만큼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횡보 움직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예. 드리면서 우선은 종목 교체 혹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제약업종으로 갈아타자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경쟁 심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뭐 의료 관련된 이런 관련주보다는 차라리 다른 뭐 제조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도 지금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전량 정리를 하는 게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우선은 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전량 매도보다는 좀 분할 매도 말씀을 드리는데 횡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 무조건 자르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네. 어느 정도는 횡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적인 배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3만 원 라인부터 좀 줄여주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3만 500원이라든가 3만 1,000원대까지 단기 박스권 형성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 다른 업종 쪽으로 갈아타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경 대표님께서는 셀트리온 당분간 3만 원대 부근에서 지루한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정하는 것보다는 반등 시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종목 교체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가 들어왔네요. 이 종목은 0810번님의 종목인데요. 28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 매도가 부탁합니다. 이 종목 이번에는 정동호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현대모비스 뭐 지금 문자 주신 분께서 28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소폭의 이제 이익 구간이신데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예. 뭐 전차 군단이 몇 달 전에는 강하다 막 이런 식의 기사가 났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라고 들 수는 없겠지만 뭐 추가적인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큰 성장은 힘들 것이다. 이게 바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젠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유럽에서 BMW를 제치고 또 점유율 1위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뭐 주가를 이런 기사만 보고 이렇게 측정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대모비스가 이제 코스피 PER 뭐 10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PER이 지금 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6배에서 7배 사이를 받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현대기아차보다 이제 PER을 약간 더 높게 받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AS 시장,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부품 교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PER을 더 받고 있는데 그래도 8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싸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전장 부품 매출 확대가 일어난다면 이익률 개선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단기간에 좀 이루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차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장 부품 매출이 증가한다면은 뭐 예전 전고점인 40만 원 부근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2분기 실적을 잠깐 봤는데 2분기 실적이 1분기랑 거의 한 대동소이하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액 7조, 영업이익 한 7천억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이 실적을 계속 이어간다면 현대모비스는 언젠가는 재평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지금 28만 6천 원에서 매수하셨으면은 네. 지금 단기로는 30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보되 만약에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35만 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하루 만에 수익이신 건데요. 일단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도 분위기 본다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일단 단기적으로 30만 원 목표가까지 괜찮겠다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도 하루 만에 수익이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매수하신 가격이 118만 6천 원이시고요. 비중이 15%신데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매도하는 게 어떨까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신경 대표님. 네, 우선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보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수익 조금 더 있다.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오늘 3.6% 급등 양상 보이면서 이제 120만 원 터치가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120만 5천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물론 가격 차이 크지 않지만은 삼성전자 비중을 많이 담으셨다라는 거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담으신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도 수익은 좀 많이 낼 수 있다. 따라서 한 122만 5천 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120만 2,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워낙 수급이 강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한 번쯤은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상승가도 전차군단 주도 업종으로서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업종은 제가 아까 좀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9월 달까지는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 속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이 스마트폰 양자 구도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만큼 우선 단기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130만 원대 이상의 목표가 세우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도 좀 단기적으로 홀딩하셔갖고 수익을 좀 더 내시는 전략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선은 좀 확인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많게는 한 120만 한 8천 원 정도까지만 목표가 설정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5%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건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120만 원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때 정리할까요? 네, 우선 뭐 가격적인 차이는 그렇게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20만 원대 올라왔을 때 파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보다는 좀 더 그래도 욕심을 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가격이 119만 6천 원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120만 원 위에서 그때 5%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IPS가 들어왔네요. 이 종목은 4619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7,860원이고요. 비중이 30%.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원익 IPS요. 원익 IPS는 제가 뭐 AP 시스템도 이제 상담을 드렸었는데 원익 IPS는 그 예전에 주가가 많이 뭐 10,000원 이상까지 갔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몰레드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 아몰레드 투자에 대해 삼성이 아몰레드 투자에 A3 라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원익 IPS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뭐 방송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몰레드 A3 라인 투자 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올해 안에 A3 라인 투자는 저도 힘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A3 라인 신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는 안 했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내년에도 언제 투자를 할지 그리고 언제 또 미뤄질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원익 IPS 수급을 잠깐 보시면 먼저 소식을 접한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투신권, 보험권, 연기금권에서 뭐 기관권이 지금 뭐 2주 넘게 순매도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아몰레드 장비 중 뭐 AP 시스템도 같은 맥락입니다. AP 시스템도 지금 기관권에서 연이은 매도, 외국인도 같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A3 라인에 대한 투자 시기가 확정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아몰레드 장비주가 솔직히 가기는 힘듭니다. 오늘도 뭐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수의 영향으로 잠깐 상승을 하는 거지 지금 모멘텀 때문에 원익 IPS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은 그때 손절을 하셔서 약간이나마 손실을 줄이신 다음에 나중에 삼성전자에서 아몰레드 투자를 확정 짓거나 A3 라인 투자 규모를 확정 지으면은 그때 같은 테마로 같은 아몰레드 장비주들을 보면서 그때 반등할 때 재진입하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익 IPS의 종목을 위험하게 들고 있지 마시고 과감하게 상승할 때 손절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익 IPS 오를 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분할 매도 전략 세워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오늘 참 많이 오르는 종목인데요. 4752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23만 7천 원, 비중이 40%신데 아무래도 매수하신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언제쯤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 회복은 어느 정도 기간이 더 걸릴지 이 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뭐 현대차도 앞서 기아차와 좀 비슷한 움직임 네.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고점 급락이 시작되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26만 원대이기 때문에 26만 원까지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앞서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만 우선은 좀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오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짚었을 때는 우선은 반등 시 약 23만 5천 원대, 즉 매수가 회복은 좀 빠르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 약 22만 4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차군단의 단기 상승 가능성이 좀 나와주고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사준다라고 한다면은 23만 5천 원대 매수가 부분까지는 좀 튀어오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역시나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매수가 회복에 그런 필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수익 내기에는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 이룬 성장률이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지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매수가 왔을 때에는 그때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그때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까지 살펴봤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가격, 비중까지 문자로 보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직접 전화도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포트폴리오 점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거예요? 아, 부천이요. 부천에서요. 가깝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 LG전자 네. 68,000원에 40%거든요. 68,000원의 비중이 40%. 네. LG전자가 오늘 상승장에서도 조금 소외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제 또 내리고. 부터 네. 예, 제가 지금 추가 매수해갖고 지금 단가를 낮췄거든요. 예. 예. 이미 이걸 추가 어떻게 네. 계속 장기로 들고 가면 괜찮을 건지. 이미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신 시점인데 계속 보유하면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 네. 것인지 LG전자 궁금하시고 다른 아니면, 종목도 네,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이라도 늦지 궁금하고요. 않았는지 빠져나올 시기로. 그리고 LG전자 말고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일비스를 오늘 팔고 코리아나로 매수 들어갔거든요. 네, 윌비스 정리하셨고 코리아나 그럼 저희가 상담해드리면 될까요? 네네네네. 네, 코리아나 그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볼게요. 1,860원에 네. 10%요. 1,860원에 비중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0%. 10%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상담 시작해 볼게요. LG전자 그리고 코리아나 매수하신 가격은 1,860원, 비중은 예, 10%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두 종목 옆에 계신 정동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LG전자가 지금 손실이 너무 크셔서 제가 좀 예. 조심스럽게 상담을 해드려야 될 텐데,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G전자를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는 딱 한 가지 부분만 보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이제 핸드폰 부분에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얼마나 지금 갤럭시와 아이폰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LG전자가 3분기 만에 그러니까 세 분기 만에 다시 휴대폰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다시 LG전자의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주가가 하락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LG전자가 휴대폰 부분에서 만약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은
상승은 좀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뭐 갤럭시 S3가 나왔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폰도 나옵니다. 지금 아이폰하고 지금 갤럭시 S3 사이에서 과연 LG전자의 옵티머스 LTE인가 LTE2인가 그 휴대폰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솔직히 불확실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가봤는데 솔직히 옵티머스 LTE2 그 핸드폰 자체가 스펙상으로는 뭐 아이폰이나 삼성전자의 갤럭시보다 스펙상으로는 성능이 더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그리고 AS 면에서 LG전자가 삼성을 따라가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도 불확실성, 휴대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LG전자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보여주듯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연일 팔고 있는데 그 물량을 전부 다 이제 개인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락할 줄 모르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뭐 받쳐주는 이평선이 없습니다. 모두 깨고 지금 하향 쪽으로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반등을 할 때 장이 좋거나 반등을 할 때 좀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LG전자를 나중에 재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그 부분은 LG전자에 대한 기관이나 외국인이 판단을 해줄 겁니다. 핸드폰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온 날 그 다음날 잡아도 LG전자는 충분히 오랜 기간을 두면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태에서 손실이 크시지만 들고 있지 마시고 과감하게 손절하는 전략을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리아나요 1,860원의 비중은 10%라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아까 뭐 윌비스를 매도하셨다고 했는데 네. 윌비스 매도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윌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복지라고 해서 이제 대선 테마 공약 테마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 수익을 하시고 이제 매도하시고 이제 코리아나로 종목을 교체를 하셨는데 코리아나로 종목을 교체하셨는데 이제 코리아나도 제가 보기에는 좀 가벼운 종목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코리아나 이제 화장품 뭐 재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리아나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 소비주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화장품 내수 소비주 관련주 보면은 뭐 제닉 그리고 AVCNC,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화장품주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나도 많은 상승을 했는데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뭐 700억이 넘는 수준인데 실적을 잠깐 보시면은 1분기에는 뭐 일시적 이익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나온 거지 만약에 이게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코리아는 당연히 저평가입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가도 그때 적정 밸류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종목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코리아나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잠정 공시나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코리아나 2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많은 상승을 하거나 1분기와 비슷하거나 그런 실적을 낸다 그러면 코리아나는 쭉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리아나를 매수하신 가격을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1,860원이요. 1,860원. 60원이요? 그럼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네. 네. 오늘 매수하셨으면 지금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뭐 뚜렷하게 상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뭐 1.7%, 1.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장은 웬만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반등을 준 다음에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큰 하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불안정한 장에서는 코리아나 같은 종목은 언제든지 수익이 났을 때 짧게 방망이를 가져가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코리아나는 지금 추세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퍼센트 비중으로 이제 실으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10% 비중이요? 10% 비중을 실으셨으면은 한 70% 정도는 비중의 70% 정도는 오늘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 30%만 손실이 나도 수익으로 메꿀 수 있는 30% 정도만 더 보유하시고 2,000원 이상까지 2,100원까지 보유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체 포트비 중에서 코리아나는 3% 정도로? 예, 내려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 어떻게 좀 고민 해결 되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LG전자 네.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혹시 선에서 네. 매도해야 지금 되는지? LG전자 뭐 기술적 반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LG전자 솔직히 지금 이평선을 모두 깨고 원로 봐도 모두 깨고
아래로 하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G전자는 뭐 차트상으로 언제 반등을 주겠다 이거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예. 언젠가 이제 LG전자 실적이 좋아진다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날이 옵니다. 그 다음 날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얼마가 바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량으로 들어온 다음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이라도 빠져나와야 될까요? 예, 저 같으면 오늘 같은 날 장이 좋은 날 LG전자를 매도를 하고 오늘 지금 장이 너무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매도한 현금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지수가 하락할 때 다른 우량 종목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요. 네. 좀 고민 해결 많이 되셨죠? 네네네. 네, 나중에도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전화 주시고요. 오늘 정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으니까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0810번님 모비스 상담 감사합니다. 단문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3832번님 S51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94,000원에 비중이 20%,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분 수익 중이세요? 네, 우선 뭐 S51 정유업종 상대적으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2분기에 대한 실적이 많이 기대치가 낮아진 것이 오히려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란 쪽에서의 역시나 갈등, 중동 지역에서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3분기 기대감이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로 이 정유업종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97,000원대 지금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 이상에서는 파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수익 실현 관점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약 99,000원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10만 원 이상으로 3분기에 또 갈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은 99,000원 왔을 때에는 10만 원이라는 강한 좀 심리적으로 좀 비싸 보이는 그러한 저항대에 한 번은 걸쳐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99,000원 부분부터는 좀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해 주시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10만 원까지 와서 다 만약에 파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10만 원 뚫고 다시 올라갔을 때 재매수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10만 원 정도로 우선은 목표가 설정 99,000원에서 10만 원 분할 매도 말씀을 드리겠고,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많이 낮아졌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도 많이 좀 상회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흐름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올 마찬가지 실적 전망치 많이 낮아진 것이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면서 지금보다 충분히 단기 상승 가능하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만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홀딩하고 수익 실현 좀 더 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올 99,000원 정도에 일단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단기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요. 10만 원 잘 돌파하는지 여부 살펴보신 이후에 재매수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여유 있게 접근해보자 말씀 드려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넥스콘테크가 들어왔어요. 이 종목은 1450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2,900원 보니까 이분도 수익 중이시네요. 30% 비중이신데 언제쯤 팔아야 할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넥스콘테크는 아주 쉽습니다. 네. 그냥 들고 있다가 16,500원에 팔아도 되고 현재가에 지금 팔아도 됩니다. 지금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 휴대폰 2차 전지 보호회로 인해 이제 PCM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노트북 SM 같은 경우도 생산을 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PCM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 아이폰에 납품이 됩니다. 아이폰에 납품이 돼서 예전에 잠깐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6,000원대부터 현재 1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있었는데 넥스콘테크는 공개 매수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최대 주주가 16,500원에 나중에 16,500원에 대량으로 매수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럼 16,500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15,800원 부근에서 단순 아비트리지 이제 상품 가격 차이로 인해서 이거는 거의 안전 수익입니다. 안전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16,500원에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를 해준다고 해도 왜 그 15,800원이 더 낮은 가격에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시간적 기회비용 때문에 지금 16,500원보다 약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 주가가 형성돼서 지금 며칠 동안 2주 동안인가 계속 15,000원, 800원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더 좋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넥스콘테크를 현재 가격에 그냥 파시고 그 종목으로 갈아타시던가 아니면은 요즘같이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차라리 제가 지금 공개 매수 일자를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공개 매수 일자일에 그냥 16,500원에 파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분이시라면 그냥 들고 있다가 16,500원에 공개 매수하는 날 매도하시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적 기회비용이 좀 아까우신 분은 다른 종목으로 현재가에 매도하시고 갈아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넥스콘테크 살펴봤고요. 3832번님 SO일 감사합니다. 단문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한국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은 43,732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20%인데요. 이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뭐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과 연관성 많은데 제가 아까 자동차 업종은 단기 상승 가능성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지금부터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자동차에 대한 불확실성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한국타이어가 그동안 좀 지금 가격대 약 42,000원대에서 48,000원대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천연 고무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유가 말씀드렸듯이 상품 가격 시장이 좀 상승 쪽으로 약간은 좀 무게가 돌려져 있고 뭐 3차 양적 완화라든가 이러한 유동성이 만약에 좀 공급되는 그런 제스처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상품 시장 가격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은 타이어 관련주들의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라는 점 염두를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좀 그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42,000원대 움직이고 있지만은 다행인 것은 좀 지지 라인 형성 여부까지 내려왔지만 여기서 급반등에 대한 여부도 조금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실적 기대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라는 점, 좋았는데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 지지 라인 형성 여부 있겠지만 우선은 반등 시 어느 정도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42,1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약 43,500원대까지 분할 매도하셔갖고 전량 우선은 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국타이어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정동홍 전문가 그리고 심기환 대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1,824포인트입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 2,700억 원 늘어났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물량도 4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꾸려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